오늘 가장 이해해야 될 거는 에어로그래피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나옵니다. 그게 대기지죠. 그래피가 그 한자를 보면은 그 무슨 박물지, 말씀원 밑에 이거 뭐라 그럽니까? 그 이제 기록하다라는 거 그래피 이래서 뭐 포토그래프 뭐 아니면 모노그래프 이래서 기록하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어로가 붙어가지고 대기지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반구의 그림을 해석하기입니다. 이거는 그 장금쌤도 계시고 재영쌤도 계시고 평소에 반구를 좋아하시는 담임 선생님들께서 재밌어 하실 부분 같은데요. 밤하늘의 별이 나를 통해서 이제 나를 보는 거죠. 별이 나를 보는 건데 그게 무슨 상태냐 이런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보면서 가장 크게 도달해야 될 지점은 우리 각자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연하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서사에 아주 길들여 있는데요. 내가 뭘 한다.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도달한다. 그래서 내 삶을 직선 궤적 속에서 두는 사고방식으로부터 티밍골드 선생님의 선인류학은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하는 거죠. 나는 돌아다니고 있어. 이런 방식으로. 그럴 때 삶에 대한 내 태도가 달라지면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거를 주의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는 점선 요 관계가 문제가 됐고 매듭 요 관계가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대기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대기를 이해해야 되는지 요거를 가기 위해서 106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에 이제 11장 시작을 하면은 이 글이 되게 압축적이기도 하지만 뭐 인용을 많이 해서 어렵고 현학적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반복적으로 어떤 개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를 많이 드시네요. 거기에다 이제 의미가 있고 정교하게 정성 들여서 그러니까 절대로 즉흥적으로 쓰여진 글이 아니고 바람대로 돌아가고 뭐 헤맨다고 하지만 그게 막 무차별적으로 이끌려가는 건 아니고 역시 이 글도 엄청난 태고를 고친 글이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선인류학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뭘 대충 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를 이 글의 태도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6쪽에 들어가면 나는 선학자다. 그래서 선을 공부하는 연구자가 되다. 선학은 한 번이라도 길을 걷고 천을 꿰매고 동물을 뒤쫓고 시를 읊고 흔적을 남기고 편지를 써본 이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떠오른 대로 쓰신 것 같지만 굳이 말하자면은 다 해석을 요구하는 거죠. 해석을 특히 편지를 써보다 이것도 되게 재미있습니다. 즉 일상을 영위한 이렇게 돼 있어서 즉 앞에 콤마 찍으니까 동의어죠. 즉은 그러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영위하다라는 동사도 되게 누린다 이런 것도 있고 즐긴다 내가 꾸려간다 이런 동사도 되게 좋은데요. 영위하다 모든 사람이 무의식적으로라도 탐닉한 진짜로 되게 좋죠. 우린 일상을 탐닉하고 있다. 탐닉은 가장 오래된 주제다. 그렇지만 선악은 너무 새롭다.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작업하는 전문적 연구자가 나밖에 없다. 주제 범위가 놀랍도록 방대해서 걷기, 짜기, 관찰하기, 노래하기, 이야기하기, 그리기, 글쓰기를 등을 포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너무 좋아서 일상의 인류학 이런 걸 이제 제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요. 네, 뭐 청소하기의 인류학, 밥하기의 인류학 이런 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팀 잉골드 선생님께서 일상의 범위 영위하다 탐닉하다, 이런 말씀을 써주셔가지고 개념적으로 일상인류학을 만드는데 106쪽 요거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인류학이고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탐닉하는 주제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여기를 이제 씨앗 문장은
공식 선생님께서 발명하신 글쓰기 형식이 맞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개념적으로 그 활용을 다각도로 할 수가 있는데요. 요런 이 방대하고 탐닉하고 무의식적으로 누구나 해왔던 것이다. 이런 문장 같은 경우를 이렇게 계속 품고 풀어보기가 저는 시합 문장이라고. 진주를 쓰레기인데 그것도 진주가 먹으면 진주가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보석으로 인간이 보기에 보석으로 그런 것처럼 품는다 그 다음에 씨앗을 발화시킨다라는 의미인데 저는 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선인류학이 무엇인지를 품어보는 시간이고 선인류학자는 곧 대기 기상학자다. 요거를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진짜로 도움이 많이 되는 그 연구소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셨던 생각들을 이렇게 이제 좀 놓치고 흘러가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따라가 보는 경험이 아닐까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 책은 기획이 되고 다 집필이 된 건데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대기 공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됐고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코로나 발병과 관련해서 읽으면 좋을 책인데, 그 책도 들어가면 비행기 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비행기 타는 경험이고, 그리고 그 덕분에 병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긴 하는데, 비행기를 안 타더라도 공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서 뭐 끊을 수가 없는 흐름으로 멈춤 없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를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 2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는 전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도는 뒤집어지다죠. 뒤집어지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근대 사회는 뭔가를 뒤집어 놨어. 자, 그리고 이걸 우리가 다시 뒤집어야 돼. 그래서 2부에 개념적으로는 전도된다라는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전도된다. 그러니까 뒤집어 보기 이러네요. 뒤집어 보기. 요거는 인류학은 많은 단어를 음미하는 과목이기도 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반일치라는 사상가에게도 뒤집어 본다라는 그 동사가 개념적으로 중요합니다. 일단 요거를 이제 뒤집어 보다 이런 게 인류학의 방법이다. 이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이제 챕터를 시작을 하면은 길은 사회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기억나시죠? 길. 보통은 사회라고 하면은 인간들의 직함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기와 함께 인간을 보고 선으로서의 삶을 생각하면은 사회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사람만 넣을 수가 절대로 없어가 이렇게 주제적이고 사회 개념을 길로서 모델화시키는 게 아주 특별한 거죠. 보통 사회라고 하면은 무슨 덩어리 아니면 무슨 뭐 만져지는 이렇게 다친 개처럼 느껴지는데요. 길이 사회적이다. 그러면 제가 114페이지에 수많은 개별 자국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길로 합쳐질 것이다. 우리는 길에서 개개의 움직임을 읽어낼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만들어진 움직임은 읽어낼 수 있다. 발자국은 개별적이고 길은 사회적이다. 근데 세종시가 이제 제가 사는 곳이기도 하고 인문공간 세종에 베이스 캠프가 있는데 그게 신도시여가지고 10년 정도밖에 안 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간 요 길에도 호수나 공원에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길을 내가지고 처음에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그냥 조차고 이렇게 뻔한 길을 놔두고 다녀가지고 길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길을 사람이 내긴 했지만 지형, 지물, 지세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풍경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회. 그래서 음미해 볼 것은 사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 사물, 뭐 여러 바람 이런 게 말려 들어가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매듭이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책이 넘어가면서 사회 모델을 방추차 모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인류학적으로 보면 실을 이렇게 여기 구멍에 실을 넣어가지고
매어서 이렇게 뭐 짜기도 하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물 같은 거, 여기 어디냐면은, 인문공간, 그 세종에, 인문공간 세종 식구들이 밥 먹으러 잘 가는, 그, 보리굴비집 계산대 앞에 요 방주시에 있고, 예를 들어 한식당 가면 이런 거 볼 수 있는데요. 뭐, 짜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짜다, 뭐, 길, 사회라고 하는 게 짜다, 누가 짜냐, 뭐가 짜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면이라는 게 없다. 이건 이제 전반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 이런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있지가 않은데, 그 땅 위에 서 있는 사람도 가만히 있는 존재는 아니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 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이 사람이 트래커라고 해가지고 지금 찾아보셨어요? 여기 분이 트래커야 뭐냐면은 사냥꾼 같은 거고 요 구글이나 그 유튜브에도 있는데 이 분이 산에 들어가가지고 지세를 찾는 훈련을 하는 놀이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 야산 같은데 이렇게 가면 걸을만 하겠어 이거를 이렇게 막 보고 길을 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나이프도 만들고 캠프도 열고 그러면 우리가 걷는다, 함께 있다, 만든다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 게 있다기보다 늘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속에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상태다. 그래서 정의를 걷기란 뭐냐, 공중에 휘감기는 일, 그 다음에 그게 휘감긴다는 의미에서 공기를 빼고 생각할 수가 없고 이렇게 기억나시죠? 호흡을 하면은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인 다음에 이제 다시 뱉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뱉을 때 이빨을 딱 봤습니다. 이거 자체가 공기를 말아들이고 다시 뱉는 이 움직임 속에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 그래서 삶이나 선이라고 하는 걸 흐름이라고 생각하자. 지난주에 직선이 아니다, 점이 아니다, 흐름이라고 생각하자는데 그 흐름 모델이 감는다라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보자. 이렇게 이번 주에는 진도를 나가네요. 그러니까 감는다 이러면 말아 들려가고 내가 말아오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주변의 걸 끌어당기면서 뱉고 있는 방식의 선? 그러면 내 삶에서도 끌려들어오는 것으로서의 많은 것을 사물도 생각하고 보이지 않지만 엄연한 공기 흐름 요까지를 이렇게 간다. 걷는다라고 하는 거. 이건 잘 말아들이는 능력, 휘감기는 능력, 그러니까 숨을 잘 쉴 수 있어야 뭐든지 가능하고 생명은 숨쉬는 능력이 있으니까 숨 쉰다는 게 제가 받아들이는 능력이죠. 받아들이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관념적으로 생각하며 뭐 책을 잘 읽어, 뭐 말을 잘 들어 이런 건데 실제로 생명의 찬조는 끊임없이 공기를 이렇게 말아오고 있는 거죠. 호흡이 그러니까 그거를 개념적으로 감흥적 존재라는 개념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제 뒤집어 보기 뭐 전도하기 그런데 이 주체 선으로서의 산, 내 생명 차원에서 나를 어떻게 그래서 정의할 수 있냐면 선적인 존재는 곧 감흥적 존재야. 감흥이라고 하니까 감각적 존재야. 이렇게 되고 감각은 우리가 되게 전방위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감각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맞고 보고 만지고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이 외부를 향해서 열려 있으면서도 감수해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공기를 마실 수 있죠. 그런데 독가스면 어떡할 거야? 그 다음에 뭐 과한 꽃향기면 어떡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색이나 그 공기 자체의 질에 대해서 되게 감흥적 존재라면 요까지만 해도 되게 능력 개념을 되게 많이 쓰신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옛날에 제가 배웠던 어떤 선생님께서 그 후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호흡기 질환인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많대요. 제가 그 인문세에서 배우는 그 이제 선생님 중에 이현숙 선생님이라고 언어인류학자죠. 언어학자가 계신데요. 그 이현숙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면 암도 유행인데, 예를 들면 부인병 있지 않습니까? 자궁암, 유방암 이런 것도 요새는 유행이
꺼졌다기보다 이렇게 치료가 이렇게 되게 잘 되고, 지금 가장 유행이랄까? 되게 높이 관심을 갖는 게 다 호흡기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설암으로도, 설암 후두암, 이렇게 폐. 이런 건 다 공기고, 그걸 그냥 인력적으로 보면, 그 감흥을 하기가 되게 곤란한 조건? 아니면 감흥 능력이 떨어진 조건에서 생기는 대기 질환인 거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내가 뭘 한달까? 주체의 의지와 책임 이런 걸 바로 얘기가 곤란하고, 책에서는 잠겨 있다라는 방식으로 내가 감흥적 존재임을 안다면 어디에 잠겨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날씨 세계라는 개념을 그래서 써야 되고, 우리가 보통은 나와 외부 대상, 나와 환경 이런 방식으로 세계를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말을 바꾸자. 나라는 이 선적인 존재는 날씨에 푹 잠겨 있다. 그러면 감흥을 한다는 거는, 근데 날씨라고 하는 그 말로 너무 많은 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 대기, 기압, 온도, 그 다음에, 그리고 그거를 반응하는 나의 정도의 차. 예를 들면 저는 여름을 잘 견디는데, 겨울은 개인적으로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그 보나쌤은 여름이 힘들고, 겨울은 또 견딜만해 이러면, 날씨 세계에 잠겨 있지만, 감흥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면 같은 겨울이 아니게 되고, 개인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비교가 불가능. 여러 가지가 주체적 삶에 대해서 날씨 세계 속에 잠겨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 삶을 좀 다르게 볼 가능성이 많이 열린다. 그런데 그동안 이게 왜 수월했냐라고 하면은 그냥 그 자체가 너무 변덕스러워.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날씨 자체가 측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근대 세계에는 계산 가능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고를 빨리 모아버렸다. 이런 방식으로 티밍골드 선생님이 비판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기현상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이. 지금 뭔가 이래서 제가 질문이 질문 하지 마시죠. 네네네. 선생님 이게 그 날씨 아니면 호흡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딱 이게 우리 떠오르는 그거 있잖아요. 호흡이면 이게 들숨날숨 이것만인지 아니면 이 호흡을 상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돼요? 너무 핵심적 질문이고 팀 인골드는 이거를 굳이 말하면 있는 그대로 보자. 관념 절대 안 돼. 그래요? 이건 그냥 물질적으로 숨을 들이마신다고 생각해봐. 그 숨이라는 게 뭐겠어? 이거는 뭡니까, 숨이? 이게 온갖 차원이 다 들어간 말이죠. 한숨을 쉰다. 생명의 저희가 숨 쉴 수 있는 존재인데 숨을 쉰다는 게 뭐야? 그럼 이제 공기가 있어야 돼. 이 공기가 뭐야? 기압, 밀도, 온도, 분위기 다 들어가는 거를 쉬는데 쉰다고 하면 그 쉬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쉬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 관념 아니다. 그러면 날씨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전체를 그냥 날씨라고. 그런 날씨라고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어떤 개념을 치고 가냐면은 1차적으로 이게 인간의 삶을 생각하자 면 사람들은 사회를 생각해. 네. 생각하기 시작했어. 사회를 생각해. 좀 더 들어가면 역사를 생각해. 아까 사람만 있는 거고, 자, 그럼 사람이 아니다 치면, 그 다음 사람들이 떠오르는 단어가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것도 뭐가 있다로 생각해. 건물이 있다, 학교가 있다. 근데 팀앤골드가 나와 바깥이라는 게, 일단 나와 바깥이라는 게 구분이 관념적으로는 되고, 완전히 사시미칼로 하면 자르고 난 결과로 있지만, 숨을 쉬고 있는 이 와중에는 나와 바깥은 분리가 불가능해. 생각을 할 때는 분리시켜. 그러니까 관념은 후처적으로 옵니다. 숨을 쉬는 존재, 생명의 정의가 그거라면, 숨을 쉰다고 치면 외부와 나를 분리할 수가 절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수동, 능동, 내가 뭘 하니, 많이, 시키니, 이게 지금 다 관념의 작업이다.
그런 거는 되게 표면적 사고다. 정량적 사고다. 정말로 실제적으로 보자. 어떤 것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러면 나와 외부를 현상적으로는 그런데 내가 뭐 일기라도 쓰려면은 일단은 끊어야죠. 자, 이게 그러니까 실제적 차원은 다 숨쉰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앞으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판단하고 정리하고 매듭을 짜야 되는 미션이 있죠. 그럴 때는 이거를 이렇게 정지 모델로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전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지 모델을 먼저 쓴 다음에 실제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사고의 순서를 바꿔. 현상적으로는 지금 숨을 쉬는 지금 베어하우스에서 우리는 분리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공기를 나누고 있고, 뱉은 숨 저분이 뭘 갖고 간 걸까? 분위기, 느낌, 기분, 이게 다, 제가 여기서 정세력을 하고 기현쌤한테, 이렇게 모르세요? 왜 이러면 분위기 쎄! 이것도 마시는데, 그건 그럼 몇 도라 그래야 돼? 여름이라 그래야 돼? 겨울이라 그래야 돼? 이런 거를 기상학자 놓쳤고, 그 다음에 요새 개인의 감정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정동론이라고 또 이런 그 띠올로지가 있네요. 인문학에서 정동학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런 데는 또 이런 하늘, 여름 이런 거 다 놓쳐 기분만 남겨. 이런 걸 다 섞어가지고 날씨 세계라는 거를 쓰면 자 이게 여기 실제적으로 보자가 있고 실제적으로 볼 때 개념을 선택하면 그 개념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게 좋죠. 되게 이해한다는 게 뭐가 네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감흥 능력, 감수 능력을 이해력, 그러니까 감흥 능력, 생명력, 그 다음에 이해력, 이걸 다 같이 쓰기 때문에 똑똑하다는 것은 지금 잘 산다는 것이고 감흥력이 높다는 것이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암과 삶의 일치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큰 태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부하는 모든 사람이 달려가야 될 지상의 목표인데 그거를 티밍 골드는 잘 숨쉬는 능력, 감흥 능력, 감흥력은 다시 말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순환이 잘 될 만한 모습, 이렇게 이제 다 응용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관념적이 아니자요? 네. 분위기가 좋네요. 그렇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잠겨있다 이러니까 내가 컨트롤하고 뭐 이럴 수는 없고, 근데 뭘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잠겨있는데 되게 기분이 나빠. 이런 와중에 대기에 영향을 미쳐. 그거 너무 느껴지시죠? 한 사람만 기분이 안 좋아도 전체가 잠겨가고, 한 사람만 좀 노력하면 아무것도 가는 게 있고, 그런데 잠겨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공기, 사람도 사물도 아니고 실체는 아니지만 없지 않다. 매질이다. 이런 보면 숨이라고 하는 게 욕심쟁이야. 이렇다고 될 일이 아니라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이래 하고 다 먹고 이러면 죽어. 숨의 핵심은 보내는 능력하고 관리기 이렇게. 그러니까 날씨 세계 속에 잠겨 있다는 게 받아들이고 보내고 이 순환을 잘 타는 그 감흥력, 잘 사는 능력. 그러면 지식을 만날 때에도 많이 모르니 이거보다는 그걸 내가 어떻게 다가오느냐,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보내야 되느냐. 그래서 요거를 갑니다. 그 다음에 요까지를 그래서 제가 요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요거는 번외편입니다. 그 바람의 애니미스트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미야자키 하야오인데요.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이 애니미즘 감독의 전작에서 바람이 매우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같은 지브리 애니미스트지만 다카오타 이사오는 바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지금 이거는 제가 응용편입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적인 작품이 바람이 분다인데, 그냥 직관적으로 바람이 분다라는 거를 예술 작품으로 만드셨구나, 이렇게 해서 가면은 이 작품의
저는 이게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 137쪽에, 제가 이게, 예를 들면, 기현 선생님이 없으면 나도 없지, 장동 선생님이 없으면 나도 없지, 이런 생각을 연습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평소에 내가 제일 중요해. 나 다음에 네가 있다는 생각 많이 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장동 선생님이 없으면 내 앞에 있는 책이 없으면 나도 없지, 이런 걸 이제 사고 연습으로 많이 해봅니다. 그러다가 137쪽의 문장을 보고 이제 더 강렬했는데요. 공기가 없다면 새는 하늘에서 곤두박질 치고. 그렇지. 식물은 시들고 우리는 지식한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절대적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겨있는 이것에 대해서.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같으면 그게 우리를 역습이죠, 진짜로. 이거 진짜 생각해야 돼요. 나를 지식시켰다는 그것이 이제, 그리고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바로 그 순간에 공기는 폐를 가득 채우고 동시에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여기가 한상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죠. 우리 신체 조직들과 뒤섞이고 나를 통해 다시 나가는데, 문제는 이거죠. 나를 통해 나가는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균이 만들어져 버린 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아찔한데, 요거를 이제 생각한 요 부분을 제가 제 사고가 바로 바람이 분다로 말려 들어가게 됐어요. 이 작품은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은, 2차 세계, 보신 선생님들도 있고, 제 버전을 요약을 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미가제 비행기를 만들었던 한 비행기 설계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자체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영화에서 가장 긴 시간을 다루고 있어요. 무려 30년 이상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소년이 40몇 세가 될 때까지를 실제로 정확하게 연도 따져서 가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비행기 설계만 연구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만들고 싶은 한 소년이 비행기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비행기가 전쟁에 쓰여져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간 사람이 자살특공대로 소모됐어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이 뭐지?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생각을,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고 났을 때 미야자키 하야오가 받은 비판은 전쟁이 좋다는 거냐. 왜 일본인 전범국가인데 반성을 안 하냐, 이걸로 되게 크게 맞으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감독이 변절했다. 그 다음에 늙었다. 이게 말씀 제일 많이 늙으셨는데, 그로부터 10년 뒤에 또다시 만들어진 영화가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영화도 잘 보면 엄청나게,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 중에 바람이 안 부는 장면은 나우시카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오무가 너무 놀랬을 때, 바람이 안 불고 있어, 이러거든요. 그 말고는 바람이 계속 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에게, 자, 그러면 이 바람이 이제 여주인공을 기쁘게도 하고, 여주인공이 결핵이 폐병인가요? 이것도 되게 인상적이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미야자키 하야오 중에 아픈 애들은 다 호흡기 질환이 있다. 뭐지? 이런 것도, 이것을 생각하셨다기보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만들죠. 이게 저의 결론인데, 이제 이 지로라는 이 주인공이, 이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영화에서 같은 옷만 입어. 그 다음에 늘 책상에 앉아있어. 너무 궁금하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간지를 우리가, 관객이 제가 잘 알기가 어려웠는데, 잘 보면 12세부터 45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가 바람을 타고 한 일이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망가지고 마누라 죽고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은 뭐냐면은, 역사의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류세라는 개념을 팀 인물들가 쓰시지 않죠. 왜냐하면 인류라고 하는 포지션을 세게 가져가게 되면은 바람을 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씨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벌어지는 인가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건 아니지만, 벌어진 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옳다 그르다를 보고 갈 수는 없는 문제다라고 계속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객체적으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있어. 그거는 나쁜 것이야. 이렇게 어떤 역사적 사건도 응고 모델로 써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개인적으로 돌아오면은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이렇게 보는 거는 그 날씨 세계에 잠겨 있는 선인류학자의 태도는 아닌 거죠. 모든 걸 흐름 속에서 바라본다는 게, 여기서 제가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오늘의 그 가장 큰 테마는 날씨에 잠겨가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사건을 겪는다는 것,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되냐를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은, 저렇게 웃고 계시네요. 요새 수염을 깎으셔가지고 제가, 그런데 이 주인공이 그 고등어 가시를 연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목표가 뭐냐면 공기 역학, 그러니까 바람의 저항을 줄이는 비행기를 만드는 거예요. 저항을 줄이는 비행기를 만든 중간 결과물이 사람을 죽여버린 건 있지만 바람은 저항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누구도 바람을 여러분 우산으로 막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어디냐면 둔 파트 1에 그 남자 주인공이 모래 폭풍에 빨려 들어가면서 아니야 이건 저항의 문제가 아니야 나 이런 장면 되게 좋고 둔 파트 1의 오미소터는 라퓨타에 그 나옵니다. 도라 할머니의 그 비행선의 일부 이거를 이제 그 듀에도 연결. 아무튼 요는 바람은 거스를 수가 없다. 잠겨 있다는 것을 출발해서 삶을 바라본다는 것, 이런 주제까지를 해봤는데요. 중국에 보면은 네네. 그 한서 역사서 같은 네네네. 거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걸 구성해요. 네. 네. 아, 역사사가.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그 왕망이라고 이제 한 나라를 이제 망하게 한 이런 사람도 그 12달로 이제 구성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악인으로 얘기를 하진 않고, 그러니까 12달 중에 이제 윤달이 이제 그 타이밍이, 좋네네네. 네, 여기 카이로스의 시간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쇠퇴하는 네네네. 어떤 시간이었고, 네. 말려 들어간 거겠죠. 네네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윤달의 운명을 타고났고, 결국 이제 그 윤달의 역할을 하고, 이제 이런 어떤 그 흐름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마무리를 찍는 걸로, 그게 이제 방고가 그런 식의 해석을 하거든요. 좋네요. 네. 한서는 날씨의 역사사네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동양에서는 이제 계속 풍한서습 조화가 그러니까 그냥 날씨예요, 날씨 기본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그냥 그런 거랑 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주체 방식으로 보진 않아서 네네네. 선생님이 바람이 분다 얘기해 주시니까 그 네네. 한서가 생각이 났어요. 네. 네. 아주 좋네요. 여기서 이제 그 진도를 더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날씨 조건에 내가 휘말린 결과로 그 바람이 분다의 주인공은, 예를 들면 그때에 이용할 수 있는 비행기에,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은 그 재질로 비행기를 안 만드는데, 아무튼 그때는 그 재질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밖에 안 되고, 뭐 이렇게 기술 압도 되게 많이 걸려있는 문제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가 문제가 되는 인과의 책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씨와 함께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을 계속 일으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상학적인 거고 중단 없는 흐름 속에서 지나가죠.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고 다 마땅한데 부분의 차원에서 보면은 누가 죽고 살고 어떤 인가가 선악의 판단이 부분적으로는 계속 이루어지죠. 여기에 티밍골드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날씨 차원에서는 선악이 없죠. 날씨니까요. 그는 신즉 자연이라고 했을 때 신에게 선악 왜 이러셨어요? 물을 수 없는 것과 똑같죠. 날씨니까. 그런데 문제는 부분에서는 인가의 어떠한 매듭으로 이 매듭이 잘 짜여졌네, 못 짜여졌네, 이 숨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 질문할 자리 같은 거는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전쟁이 틀렸어, 나빴어, 뭐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더라 그래도 그 개인이 뭐 이런 문제랄까요? 그런 이제 책임 이런 단어가 생각거리가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쨌든 네네.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유방이나 이제 항우 같은 경우에 이제 항우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모든 게 이길 수 있는 조건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 흐름이 이제 네. 자기한테 이제 그런 이제 그 상황을 뭔가 허용하지 않은 네. 흐름인 거죠. 그럴 때 그걸 네네네. 알아차리고 거기서 이제 내가 물러날 수 있는 어떤 능력 같은 네네. 거 이런 네네. 걸로 이제 중국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흐름 속에 말려 들어가는데 여기서 거스를 수 있도록 가면서도 좌초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역사론 같은 것을 팀 인골드가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 태풍의 눈 같은 거. 네네네. 그런 게 이제 그런 힘 같은 느낌으로 좀 그러니까 받아들이는데. 태풍도 자기가 태풍이 안 되고 싶은데 근데 태풍의 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되게 네네. 고요함을 찾는 거? 네네. 그런 능력 같은 거를 계속, 그렇죠. 계속 찾아가는 지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어떤 성인이나 군자라거나 네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 인문공간 세종에서 또 수업을 해주시는 화남이 선생님의 임진왜란 이야기 이런 것을 가끔 들어보면 지금 장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풍의 눈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이 전쟁을 이제 끊고 싶은데 너무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평정을 유지하려도 말려 들어가고 그러니까 역사 속에 우리는 휘말려 들어가면서도 그 힘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바람이 분다의 미야자키 하야오는 영화 끝에 그래도 바람이 분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도 바람이 분다. 이게 내가 내 인간을 계속 보면서 말려 들어가고 자초하면서도 계속 가는 자기 긍정의 힘이 있어서 요 다음 작품이 자기의 악의, 자기의 과오 이런 거를 내가 보고 간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동양학이 날씨학이라고 하는 그거는 너무 좋고 감흥 자체는 개념적으로는 감정과 다른 겁니다. 지금 감정이라는 단어보다 감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감응 자체는 예를 들면 슬퍼 아니면 즐거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팀인골드의 그걸 감수 능력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거는 받아들이는 능력이죠. 지금 오늘 따뜻하구나. 따뜻하고 좀 덥네 하면 땀을 잘 흘리는 능력. 체온 조절 능력이죠. 그 다음에 오늘은 장금 선생님이 계시구나 죠. 그런데 이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였으니까 표현이 되잖아. 반가워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신체적으로 약간 저는 장금쌤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방이면 여기 몸이 따뜻해지죠. 가까워지고 저절로 가게 되고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감흥 능력입니다. 개념적으로는 감흥 능력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숨을 잘 쉬는 존재는 숨 쉬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선인류학에 따르면은 그럼 감흥 능력을 키우는 능력이고 벌어지는 거에서 계속 받아들이면서 갑니다. 이 경우에 이 책은 끝까지 책임이라는 단어는 안 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는 지금 응용편인데요. 응용편은 좋고 그거를 감흥 능력의 차원에서 책임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기 이렇게 되고 아까 공부를 할 때 가장 제가 지금 이걸 이용해보면 레비스트로스를 읽으면 레비스트로스의 어휘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한서를 읽으면 당연히 동양 철학을 읽으면 그 언어에 맞춰가지고 자기의 개념을 바꿔보는 게 되게 필요하고 이게 사실 우리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공부는 어휘 차원에서 감흥 능력을 높이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팀인골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어떤 어휘와 어떤 국면을 봐야 될까 이거를 일단 개인의 각자가 겪는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거를 이 책으로 다 해결할 수 없고 그러나
사고적 차원에서는 아주 냉철하게 이런 단어와 이런 국면 속에서 한번 이거는 지금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말려 들어가고 짜여진 매듭에 대해서 그 인가가 내가 잘못했고 네가 틀렸어 이런 방식은 팀 잉골드가 전혀 쓰지 않죠. 그러나 벌어진 문제 내가 지금 짜고 있는 이미 아주 견고하게 짜여진 매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학교 제도 틀렸어. 이제 우린 이런 말은 쓰면 안 돼요. 학교를 작동시킨 기나긴 내 역사가 있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학교 졸업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관련 제도 틀렸어. 이런 말 하면 안 돼. 거기에 말려 들어가 있고 그거를 그 매듭이 경고하는데 일조했어. 그러면 이렇게 가는 문제여서 이제는 탓을 하거나 좀 이렇게 광역대로 생각해야 된다. 말려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전에 이태원 그런 사건들이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감흥이 안 네. 일어나서 말려 들어간 걸까요? 그러네. 갑자기, 예. 그날 그 날씨 흐름 속에서 거기에 사람들은, 예, 어쨌거나 말려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네. 거기서 그러면 일으켜서 말려 들어간 건지 아니면 감흥을 못해서 말려 들어간 건지 아무튼 네 혼자 그런 생각 누가 한 거? 그러니까는 거기에 휩쓸렸던 사람들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수준에서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팀잉골드의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태원 사건 자체라는 건 없다. 그렇죠. 여기 제가 설명드리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잠겨 있으니까.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결정 모델이 아니고 계속해서 흐름을 타고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어야 됐어, 안 났어야 됐어라는 거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판단의 자리는 지상에는 지면 위에는 없어. 물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을 지세요. 아니면 그때 장관이 요거는 그냥 편의적으로 가능하지만 날씨는 그 모든 거를 감싸고 진행을 간다라고 하면은 자 이제 남은 문제는 내 문제인 거죠. 이태원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촉발이 되고 감흥을 일으키는가와 함께 나에게서 풀려나가는 정서와 느낌과 말 여기 있는데 우리의 촉수는 우리의 실은 말, 행동 세 개인데 사고인가요? 그게 핵심은 말과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이 선을 풀어냅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인간이니까요기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풀려나온 선이 우리가 지난번에 매듭이 약간 너무 사이즈가 안 맞고 사이즈가 안 맞아도 잘 깨면 깨어지기는 해요. 그리고 안 보이지만 말려 들어간 실도 되게 많아. 그런데 우리가 짜기 좋은 거는 인간의 말과 행동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장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말과 행동을 선으로 푸는 걸 풀려 나오고 있어요. 행동으로 이미. 그게 쓰여지든 날아가든 관계없이 흔적으로 다 남아. 그러면 현욱쌤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이태원 사건이라는 것 자체는 없지만 날씨 세계 속에서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 요 느낌도 좋죠. 왜냐면 왜냐면 그 부모, 그 공간, 우리 혜영쌤 다녀오셨지만 그 역이, 그 흔적을 안 갖고 그러니까 보이는데 안 갖고 있지가 가능한. 그러면 이 날씨 세계에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영원히 새로울 것도 없네? 속에서 내가 지금 그 사건이 어떻게 감흥되고 그럼으로써 내가 뭘 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그 장금쌤께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굳이 말하자면은 알아차린 이런 게 이제 그러한 팀잉골드의 용어로 말하면 사려 깊음, 배려, 신중함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동양 철학의 영어는 훨씬 더 고도화돼서 세련되어 있을 거고, 요 언어에서는 티미 인골드는 또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일상 언어를 가지고 뭔가 문제를 봤을 때 더 생기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그런 사건 같은 게 없지 않지. 프랑스 혁명 뭐 이런 것도 아니면 촛불혁명 이런 것도 그것이 나의 어떤 감흥으로 계속 살아있는가. 근데 이게 이 책의 2부의 마지막에 살아있고 안 살아있는 걸 결정하는 거는 감흥자에 의해서죠. 자, 그러면 현옥쌤 지금은 어디로 더 휘말려 가고 계십니까? 선생님 말씀에 휘말려들어요. 그게 정답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지. 그 생각이, 그러니까 5월이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시죠. 왜 하필 5월은 이렇게 너무 많은 일들이 떠오를까, 4, 5월이. 그런가 동시에 그 일들을 아무에게도 떠오르지 않아질 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내가 떠오르게 할 때, 재영쌤은 어떠십니까? 제가 왜 이게 이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이름 부르면, 부르지 말라고. 자꾸 불러대고. 이런데, 아니, 이론이 됐어. 선을 풀어줬기 때문에. 자, 재영쌤 어떠십니까? 네, 방금 말씀이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그렇고, 또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이렇게, 자꾸 어떤 뭐 주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탓이나 선악을 자꾸 구별하는 방식으로 가니까, 남 탓도 문제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지나치게 반성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주체적인 사고에 저희가 되게 기반해서 나를 보고 세계를 보는구나. 그게 지금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되게 좀 와닿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사건도 나도, 그러니까 결국 이 날씨 안에 우리가 대기하는 되게 휘말려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근데 결국은 그게 지금의 나에게 어떻게 감흥이 되고 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풀어나갈 거냐. 그렇죠. 네, 이게 되게 지금, 정말 이게 핵심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티밍골드가 저희한테 말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인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세상을 보는 거나 저를 보는 게 확 또 관점이 달라지는. 네. 그래서, 네. 홍보이치로 선생님의 중동태의 세계. 다음 주에 이 책을 못하지만 안 해도 되고, 다음 주 3부 가지고 충분히, 오늘 좀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책임이 없다가 아닙니다. 능동수동의 문제를. 보통은 능동에 그게 강조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책임의 소재를 색출하기 위한 사고가 지금 되게 편향이 가 있어요.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홈이페인 걸 사고에. 그런데 능동수동이 아니고 중동태로 생각한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진다기보다 이건 대기 속에다 잠겨 있다는 게 뭘 말하겠어요. 지금의 인가의 주인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가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뱉는 거친 숨이 저기서 나비를 죽이고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일이 날씨 세계에 잠겨 있으면 이투영 문제, 내 문제 이렇게 되지가 않고 내 문제가 아닌 문제가 없는 세계에서 나를 바라볼 때 정말로 장군 선생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말려가는데 그거 자체가 인과를 일으켜버려가지고 요게 중동태의 개념인 거죠. 같지만 인과의 장으로 계속 지금 내가 뭘 해야 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어떤 매듭을 짜는 거야? 푸는 거에 대한 이런 걸 굳이 반성이라는 단어 팀고생을 쓰시진 않지만 이거를 지금 재영쌤 말씀이 아주 정확한 거죠. 아주 넓은 차원에서 이거는 사고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책은 사고력을 요구를 해요 우리에게. 선인류 학자라잖아요. 학자는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지금 무의식적으로 다 뭘 하면 좋을까? 숨어야 되겠다. 이건 좀 내가 지금 잘난 척이 좀 국면이 아니 다 하네 무의식적으로 해. 그런데 학자가 된다는 거는 이 날씨에 그래서 기상지죠 기상학 에어로그래피라고 해가지고 이걸 내가 기술할 수 있어요. 인간에서는.
여기서 문제가 딱 벌어졌을 때 나가 지금 뭘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를 대단히 과감하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가야 됩니다. 되게 강력대로. 그런데 회사가 틀렸어. 뭐 아니면 저 사람이 이거로 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숨을 쉬고 있잖니? 뱉었잖니?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가자요. 누구라도 한 걸음만 더 가자요? 아니, 그러니까 네네. 이거 듣다 보니까 주역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네네. 아, 이거 연결된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주역은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뭔가 어떤 어떤 그러니까 전체의 어떤 이 흐름을 이제 64가지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도 있고, 네. 그다음 내가 어떤 위치에 놓여서 내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네. 아무리 내가 뭔가 옳은 판단을 하려고 해도 그렇지 못한 어떤 위치나 또 아니면 타이밍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어떤 이제 변화하는 것 속에서, 계속 이제 시스템과 변화는 이런 어떤 것들을 다 클로즈업 해놔가지고, 네. 그래서 뭔가, 근데 그런 흐름을 사실 좀 이해하면, 근데 자책을 한다기보다는 매 순간 진짜 깨어있으면서 그냥 그 네. 순간을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같이 흘러가는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그 주요 네. 배우에서. 그게 왠지 그 여러분, 생각이 나서.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고 다음 주 내일. 토요일. 내일이에요. 내일. 벌써 오늘 24일이에요? 네. 여러분, 내일. 내일은 주역 페스티벌이 있어요. 소천 피스북스에 다녀오시죠. 이렇게. 그게 좀 겹쳐졌어요. 아까 네. 이게 선생님 얘기 들으면. 네. 그게 이제 좋은데, 고대는 그러니까 기상지 같은 거를 이제 고대적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팀 인골드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역으로 지금 못 가냐면은,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하라로 지금 안 갔어요. 그거는 이 이론의 문제인데, 여기서 그 장훈쌤의 말씀을 받아서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혹은 실제로 기상이변이 지금 이제 너무 가속화됐다일 수도 있고, 좀 더, 잠겨 있다라는 걸 이제 논리적으로 강조를 더 할 이 이론적 필요성? 그런데 주역이나 한서와 마찬가지로 동양 고대의 지혜가 매우 요의 기상학적인 지식이네요. 그리고 일단 바로 못 간다면 충분히 배워볼 필요가 있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